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2일 오후 6시를 넘어섰습니다. 이틀 전에 이디오피아 아디스바바에서 이륙했던 보잉 737 맥스 8 비행기가 6분 만에 추락해서 157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형의 비행기는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해가지고 역시 11분 뒤에 바다로 추락해서 18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고로 34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두 비행기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잉이 팔기 시작한 최신형 비행기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는데, 그 항적을 보면은 비행기가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륙을 하면은 그냥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썽많은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행기는 보잉 737 비행기의 최신형인데, 보잉 737은 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입니다. 한 1000대, 10,000대 정도 팔렸어요. 보잉을 먹여 살리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주로 중단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한 200명이 탑니다. 여기서 뭐 예컨대 베트남에 간다든지 필리핀에 간다든지 하면 이런 비행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지금까지 팔린 게 2017년에 팔기 시작해서 벌써 세계적으로 350대나 팔렸고요. 350대나 팔렸는데 수십 개 항공사가 이걸 지금 수입하고 있고, 대량 주문이 들어가서 보잉은 약 5,000대의 주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도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가 항공사에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법 장치, 자동 실속 방지 장치 등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항공사가 비행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땅에 비행기를 땅에 내려놓고 있는 거죠. 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한 항공사가 지금 현재 24개로 늘었습니다. 24개. 그러니까 350대의 비행기 중에서 130대가 지금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거기다가 띄우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이 아주 시장이 큰 데입니다. 여기서는 계속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한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보잉은 5,000대의 주문을 받아 나왔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5천억 달러죠. 보잉은 작년에 이 737이 효자 노릇을 해가지고 약 1,00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의 순수익, 삼성전자의 약 한 2분의 1쯤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주식값이 어제부터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157명이 죽은 사고 현장에서는 다행히도 비행 기록 장치하고 비행 녹음 장치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은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증언에 의하면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또 뒤뚱뒤뚱 하다가 연기를 내면서 폭음을 내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증언은 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역시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 사고가 나면 꼭 달려가는 팀이 있습니다. 미국의 NTSB라는 이 항공사고든지 무슨 큰 교통사고든지 일어나면은 조사하러 가는 이 팀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청 FAA의 기술진도 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보잉의 비상이 걸려서요. 세계적 베스트셀러 비행기가 6개월 사이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떨어졌으니까 기체 결함이 아니냐 이거죠. 기체 결함이냐. 그러니까 조종 장치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체 결함도 있고 조종사의 잘못도 있고 테러와 같은 그런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기상 이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면은 항공사는 거의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다른 항공사도 아니고 보잉입니다. 보잉은 세계 비행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기업이죠. 여기서 만든 비행기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1969년에 도입한 보잉 747이 전보죠. 그게 400명을 실어 나르니까 세계의 여행 수요가 늘고 그리고 비행기 값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해서 이 여행 붐을 일으킨 그 비행기도 약 1,500대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보잉사에서 만든 것이고 그 앞에 보잉 707 그 다음에 전투기로는 뭐 너무나 많죠. B-29, B-52 그리고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항공사고에 대해서 이 세계 언론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정말 토탈 346명이 죽었습니다. 346명이. 2017년의 경우에는 여객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달 사이에 그것도 같은 최신형 비행기 2대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데 맨 처음 떨어진 작년 10월에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의 보잉 737 맥스 에이스의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이 조갑제 TV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돌 방지 장치가 아닙니다. 실속 방지 장치. 실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톨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야 하는데 각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수가 이렇게 예컨대 30도쯤 되면은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력 부족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비행기가 기우뚱하는 비행기의 기수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자동 실속 방지 장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해주는 요 시스템이 보잉 737 맥스 8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오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신호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데 이렇게 날고 있는 것처럼 신호가 되니까 이 자동 장치니까 이렇게 기우뚱 앞으로 밑으로 기술을 자꾸 낮춘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조종사가 여러 번 이것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장치의 특수성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다.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의 핵심은 뭐냐면은 보잉 회사가 신형 비행기 보잉 737 맥스 8을 만들면서
엔진을 좀 큰 엔진을 달게 됐어요. 큰 엔진을 달게 되니까 비행기가 앞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속 방지 장치를 달아서 들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이 장치를 달았는데, 이 장치를 달았으면은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도록, 적응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잉에서는 그 적응 훈련을 생략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생략하도록 하면은 이득이 가는 게, 조종사가 과외로 훈련한다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비행기를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럼 라이온 에어 그 인도네시아 비행기처럼 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오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기울도록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꺼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끄는 동작이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스위치를 2개 돌리고 세 번째로 무슨 장치 하나를 또 돌리는 동작 3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소에 훈련을 받으면 돼요. 훈련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나가니까 되는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잉이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 때 훈련을 생략하도록 했어요. 그 대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 비행기가 타면 체크리스트, 조종사 앞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체크리스트로 대응을 하도록 했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해 가지고 고도를 잡기 전에 이런 사고가 나면은 체크리스트 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대응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저 한 3만 피트 떴을 때는, 그때는 체크리스트를 보고 차분하게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나 이륙과 착륙 때 일어나면은 우선 이 비행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상황 파악이 돼야 됩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게 자꾸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돌이 아니고 실속 방지 장치, 엔티 스톨 시스템이 오작동했다는 것을 우선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알아놓고도 그 다음에 이 작동을 끄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은 보잉은 책임이 있어요. 신형 비행기니까 새로운 엔티스톨 시스템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종사들이 최소한 20시간 정도 시뮬레이트를 통해서 몸에 익을 정도로 작동법을 배워 놓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조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이 보잉이 아주 문제 있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보잉은 지금까지도 우리 잘못한 거 없다, 계속 잘못한 거 없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보잉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 없다고,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미국 항공청의 검사를 통과했다, FAA의 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가장 심층적으로 지금 취재를 해왔습니다. FAA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보잉을 편드는 거 아니냐, 보잉이 장사 잘하도록 안전을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워낙 FAA의 권위가 높으니까 세계의 다른 항공사들도 보잉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만 브라질만이 우리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브라질만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보잉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럽니다. FAA도 현재로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앞으로
이 에티오피아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항공사는 이것을 띄우고 있는 항공사들 중에 상당수는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비행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비행 시장이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양대 에어버스와 보잉의 이 민간 항공기에서는 에어버스와 저기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 영국 뭐 몇 개 회사가 합작 회사입니다만 에어버스와 이것의 대결이죠. 보잉의 대결입니다. 에어버스가 B320 에어버스 320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략을 하니까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잉이 급히 만든 게 개량한 거죠. 보잉 737 맥스 8이었는데 이 경쟁이 치열한 것하고 안전이 희생된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전이 이게 상극관계일 경우가 많아요. 수익성을 높이려면 안전을 희생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의 충돌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FAA는 이번에는 워낙 세계 언론의 관심도 많고 이 보잉도 지금 일종의 공황 상태에 들어가 있고 주식값은 떨어지고 항공사들이 계속 그라운딩을 시키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마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게 되고 문제는 이번 사고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에는 좋아요. 추측하기에는 이번 사고도 기체 결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이 비행사고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외부적인 몇 가지 요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꼭 같은 유형의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형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새떼가 들어와서 엔진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조종사가 공항으로 돌아가겠다가 연락하고 나서 떨어져 버렸어요. 요즘도 자카르타 사고와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륙한 다음에 6분 만에 떨어졌다. 보통 이런 경우는 조종사가 치명적인 무슨 실수를 한 경우, 이 동작 비행기 운용상에 그리고 아니면은 폭발 사고가 난 경우, 테러일 경우가 아니면은 좀 보기 힘들죠. 그날 또 날씨가 좋았다 그래요.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자카르타에서도 공항 날씨가 좋았고 이번에도 날씨가 좋았어요. 그럼 날씨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것이 기체 결함, 기체의 중대한 결함, 그 다음에 조종사의 중대한 실수, 아니면 테러, 셋 중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단을 너무 서둘러 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을 할 필요는 있죠. 만약의 사태에 더구나 두 사고로 죽은 사람이 346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니까 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